이 국가안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사실은 여러 건 있고요.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병우 증인이 오늘 불출석 사유를 두 가지를 갖다가 열거를 해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은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지 본인이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질의 내용을 갖다가 자신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정시켜가지고 그걸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몇몇 위원들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가리키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감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8조는 따라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와 근거는 될지언정 원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질의 중에 혹 있게 되면은 이 법 8조에 따라서 질의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된 의견을 보내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 11조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실 것을 안종무 수석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두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또 그 관련된 일부 내용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 반드시 점검돼야 될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재단의 기금이 자발적으로 모아진 것이냐 강제로 이렇게 모아진 것이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10월 14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승철 부회장이죠. 일부 기업은 이게 자발적이냐 지시에 의한 모금이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 기업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시는 누가 했느냐, 안종범 수석이냐, 최순실 씨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답변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 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며 있을 필요도 없다. 경제인들 스스로가 상호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은 88년 11월 50 청문회 때 장서동 씨가 한 발언입니다. 이래재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강제로 모금된 거냐고 물으니까 장서동 씨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한 발언을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50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할 수 없이 편히 살려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강제 모금을 시인했던 그 증언은 대단히 유명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금이 이루어지던 2015년 11월 달에 한국경제의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바로 11월 18일입니다. 한국경제 칼럼의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정책에 화답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저께 대통령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정책에 화답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설명이 이미 작년 11월 18일자에 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과연 그럴까 싶어가지고 미래에 왜 돈 냈냐고 하니까 답은 내란이 냈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니까 다 아시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강제모금 아닐까요? 네,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래재단과는 잠깐만. 문화재단과 전혀 다른 재단입니다. 아니, 이게, 저 미르재단을 가리키는 저 논설은, 저 칼럼은 미르재단을 가리킨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부 강제 모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그건 사실 아니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박병원 경총회장이 발언한 내용이 최근에 소개되는데 그 발언한 날짜가 2015년 11월 6일이래요. 11월 6일. 저 칼럼보다 먼저 씌워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언급 안 해도 아시죠? 정경련을 통해 대기업들 발목을 비틀어서 4,500원 순식간에 모았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발언이 소개되었는데 사실 이 발언을 할 당시가 2005년 11월 6일이면 그때 경제수석가 하고 계실 때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경련을 통해서 누가 이거 정경련을 통합니까? 청와대 아니에요. 청와대는 누가요? 경제수석이 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진술인데 박병원 총장에게 이것이 최근에 보도된 후에 통화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통화 안 했어요?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왜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도 아닌 이 엄청난 얘기를 경총회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경총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보도된 데 이거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경총회장이에요. 근데 아니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취소해야죠. 사과하세요.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서 가만히 있다는 게 대단히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 제가 문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병원 회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잘 그래서 아시는 나중이라도 분이죠. 예.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여러 날 시끄러운데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 앞날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냐 걱정을 갖다가 어제 오늘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이거보다 더한 악성 루머가 어디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신력 높은 경총회장이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일 거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이 누굽니까? 그 민간이 정경련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정경련이 9월 22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두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재단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까지 정경련이 운영해 왔다면 정경련이 이런 감사원 보고, 감사 보고 같은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누가 운영해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각각 재단이 운영해 온 겁니다. 그 재단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뽑았습니까? 그건 정경련이 재단에서 뽑았습니까? 뽑고 기본적으로는 정경련과 협의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경련하고 협의했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국정원입니까? 예.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 왜 거기 개입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정원이 예. 개발 리가 그건 어디예요? 재단 자체적으로 인사 문제는 뽑는 거지 그걸 국정원이 개입하는 아니 이유가 그 없습니다. 재단에 첨거된 사람들이 아무런 실권도 없고 전문성도 별로 없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채용된지 아무도 몰라요. 민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께 제가 아까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제가 볼 때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모르시고 계시고 알려고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절친한 사이는 아니다. 그냥 아는 사이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대통령 모신 분이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입니까? 절친한 사이입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어떤 관계인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르신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답변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사필 규정이란 말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정의가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 변명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8일 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일이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쪽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밝히면은 반 이상이 해결될 거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0일 날 이제 밝혔는데 저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은 한 9분여 모두 발언 내용을 듣고서 그간에 가졌던 의문의 반은 해결된 듯 싶었습니다. 반은 해결된. 이 사업은 최초의 누구의 개인적 아이디어였던 간에 대통령께서 이 두 재단을 만드는 일에 크게 공감을 하고 확신도 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래 이 일을 착수돼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수백억이 모일 수 있었고 재벌 관계자들이 도장 들고 다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행정 시스템들이 뒷받침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되게 됐던 그간에 가졌던 이 모든 의문이 다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두 재단에 관련된 일의 머리는 뭐냐? 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사업을 파악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모두 발언, 수석 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 그리고 꼬리는 정경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몸통입니다. 몸통.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아까 재단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재단 관계자들은 전부 다 불려온 사람들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고 불려온 사람들이고 와서는 껍데기처럼 겉돌한 사람들이고 나가라니까 나가고 거의 다 교체되고 마지막에 이것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니까 다 사표 내는 식으로 하지 돼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몸통이 지금 없는 문제는 머리와 꼬리는 있는데 머리는 대통령이고 꼬리는 정경련인데 몸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몸통이. 이 몸통은 청와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경련도 몸통이 아니에요. 정경련도 이 사업을 전혀 어떻게 돈은 냈지만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급기야 나타나가지고 마치 내가 운전해서 사고 냈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하듯이 이승철 부회장이 이걸 갖다가 다시 두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할 때 보도자료 낸 내용을 보면은 정경련이 맡았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경련도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실도 아니에요. 문체부도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게 바로 최순실과 차현택 등의 그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 측근들이 바로 몸통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보고를 또 받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지 않고 갑자기 엊그제 그 모두 발언을 위해서 급조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고받았는가? 비서실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건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평상시에 이 두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수석비서관들 중에 보고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보고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사였어요. 근데 비서실에서 보고 안 하고 문체부 관계부처에서 보고 안 하고 정경련이 보고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바로 그 특수관계 개인들로부터 보고까지 다 받았던 겁니다. 이래서 이 몸통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제가 만족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이것이 자발적 모금으로 예전에 생각하고 계신데 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위력이란 말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험적 무력적 힘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위력이와 자발적 모금은 바로 강제 모금이지 자발적 모금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강제 모금을 하고 강제 모금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마치 죄의식 없는 확신범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행과 미담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런 개인 대통령의 그 위력을 가진 사람의 최측근들이 그야말로 민간도 아니고 그리고 관도 예, 정리 좀 해주시죠, 노회찬 의원님. 농단해놓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멍청을 빨리 백일하에 드러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수사의 수준이라 보고 대통령이 자금유용 등 불법 행위는 문제 삼겠다. 이것 이외에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식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답변 좀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적 상상과 이론적 전개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머리는 누구고 몸통은 뭐고 이런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확증 없이 이런 그 상상으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지금 동의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리고 그 전후 맥락은 차치하고라도 그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회찬 의원님이 정중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원활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께서 좀 이건 사과와 함께 바로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속기록까지 다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른바 두 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된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과연 그것이 강제 모금이었냐 자발적 모금이었냐라는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의 발목을 비틀어서 기업들로부터 4,500억씩 걷어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처럼 강제 모금적 성격이 있었다는 진술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 모금이었다면은 저희 판단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치외 법권지대입니까? 아닙니다. 현행범이 아닐 때 형사상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대통령의 행위가 법을 넘어섰는지 안 썼는지는 따져져야 되고 바로 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따져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강제 모금이라면은 위력에 의한 그런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선행이자 미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근데 일부 기업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강제 모금에 해당된다면은 이건 강제 모금을 갖다가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죄의식 없이 나는 이게 죄라는 거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강제 모금이라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정도가 현저하면은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의혹 제기도 못하고 탄핵 소추도 못합니까? 저는 탄핵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이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누가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한 뜻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대통령이 이걸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 했지만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모금 좀 해달라 이러면 이게 자발적 모금입니까? 위력에 의한 강제 모금이죠.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근데 여전히 미담 선행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력에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죄의식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범죄를 그리고 확신범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확신범일 수 있다 이영호 하잖아요.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 대통령이 죄의식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죄의식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죄의식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국가안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사실은 여러 건 있고요.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병우 증인이 오늘 불출석 사유를 두 가지를 갖다가 열거를 해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은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지 본인이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질의 내용을 갖다가 시작된 상황인데 반드시 점검돼야 될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재단의 기금이 자발적으로 모아진 것이냐 강제로 이렇게 모아진 것이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10월 14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승철 부회장이죠. 일부 기업은 이게 자발적이냐 지시에 의한 모금이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 기업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시는 누가 했느냐, 안종범 수석이냐, 최순실 씨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답변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 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며 있을 필요도 없다. 경제인들 스스로가 상호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은 88년 11월 50 청문회 때 장서동 씨가 한 발언입니다. 이래재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강제로 모금된 거냐고 물으니까 장서동 씨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한 발언을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50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할 수 없이 편히 살려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강제 모금을 시인했던 그 증언은 대단히 유명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정시켜가지고 그걸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또 몇몇 위원들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가리키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감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8조는 따라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와 근거는 될지언정 원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질의 중에 혹 있게 되면은 이 법 8조에 따라서 질의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된 의견을 보내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 11조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의견해 주실 것을 안종범 수석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두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또 그 관련된 일부 내용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미